누구는 나를 국가의 자랑이라 불렀다. 하얀 연구복에 금빛 배지를 달고 장군 앞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엔 어둠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서울의 가을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나에게는 낯설었다. 내 이름조차 아직 입 밖에 내기 두려운 사람이니까.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며 나는 강변의 검은 물살을 떠올렸다. 그 물 위를 건너던 그날의 나는 숨이 붙어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누구는 나를 국가의 자랑이라 불렀다. 하얀 연구복에 금빛 배지를 달고 장군 앞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엔 어둠이 있었다. 감시, 밀고, 통제 그리고 침묵. 내가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공포였다. 나는 핵개발 연구의 한복판에 있었다. 세계를 위협하는 힘이 아니라 인간을 억누르는 사슬로 작동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왜 버렸나요? 그러나 그건 안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무대는 빛났지만 그 뒤편은 지옥이었다. 나는 그 지옥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 탈출한 것이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내 하루는 비밀로 시작해 두려움으로 끝났다. 연구소는 늘 고요했다. 창문은 두꺼운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시계는 소리 없이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질문이 죄였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한마디가 상부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연구자인가 아니면 체제를 지탱하는 죄수인가? 나는 한때 국가의 두뇌로 불렸다. 평양 핵개발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다. 실험 과정에서 인명 손실이 발생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결과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은 과학의 현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장소였다. 그 무렵 가족의 안부가 끊겼다. 아버지는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굶주림 속에서도 끝내 나를 기다리다 숨을 거두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무너뜨린 건 남동생의 소식이었다. 그 애는 언제나 개구쟁이였다. 나만 드라마를 몰래 보며 배우 흉내를 내고 외국 노래를 따라 부르던 아이. 나는 그런 동생이 늘 불안했다. 그 입 좀 다물라.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나무라곤 했지만 속으로는 부러웠다. 그 아이는 적어도 꿈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로 호출이 왔다. 보위부 요원이 내 앞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있었다. 남조선 영상을 유포한 반동분자입니다. 가족이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그 애가 죽었다는 걸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연구소 지하실에 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건 눈물이 아니라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 같았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나만을 나는 이제 너 대신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벽을 부여잡은 채 나는 조용히 울었다. 미안하다, 동생아. 형이 늦었구나.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 밤 이후 나는 달라졌다. 연구 도표 대신 탈출 루트를 그리고 실험 기록 대신 가족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살아야 했다. 그것만이 복수였다. 은정은 그 계획의 동반자였다. 그녀는 행정실 직원이었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당신 여길 떠나야 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동생 일 들었어요. 그 일을 묻지 마세요. 그냥 떠나요. 그녀는 이미 브로커와 접촉 중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배신은 곧 사형이었다.
하지만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더 이상 침묵은 나를 살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 나라가 내 가족을 앗아갔다면 나는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며 살겠다고. 그러나 탈출의 날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우리 중 한 명이 밀고 했고 은정은 붙잡혔다. 나는 강 쪽으로 달렸다. 총성이 터졌다. 눈보라 속에서 몸을 던질 때 내 머릿속은 텅 비었다. 살아야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다. 찬물 속에서 숨이 끊어질 듯 버티며 나는 강 건너편의 어둠 속으로 기어올랐다. 그곳에서 낯선 남자가 손짓했다. 조용히 하시오. 지금부터는 시간이 금입니다. 그는 중국 브로커였다. 그 순간 내 조국은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탈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이었다. 중국 땅을 밟던 순간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 자유는 거래되는 자유였다. 나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라 도망자였다. 브로커는 나를 공장에 팔았다. 돈이 없으면 이동도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규정했다. 기계 소리, 먼지, 기름 냄새 하루 12시간을 그렇게 버텼다. 밤마다 공장 기둥에 기대어 은정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냉정한 한마디뿐이었다. 붙잡힌 지 사흘 만에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을 잃었다. 그녀를 살릴 수 없었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꼭 살아야 해요. 그 한 문장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공장 한 구석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 가족의 몫까지 살겠다. 내가 겪은 이 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굶주림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때마다 떠올랐다. 어린 동생의 웃음, 어머니의 손, 그리고 은정의 눈빛. 그게 나를 인간으로 붙잡아둔 마지막 끈이었다. 라오스를 지나 밀림을 통과하고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하기까지 넉 달이 걸렸다. 뱀과 모기, 굶주림 그리고 두려움이 내 동행이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수용소에서는 밤마다 사람들의 흐느낌이 들렸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요. 나는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나도 울었다. 하지만 울음 끝엔 늘 다짐이 있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이 사람들의 증언이 되겠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구해 이렇게 적었다. 이 세상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포, 다른 하나는 침묵. 이제 나는 침묵을 거부한다. 몇 주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의 구름은 너무 하얘서 눈이 시렸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멈췄다. 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몇 번이고 마음을 정리했다. 한국에 도착하자 긴 조사가 이어졌다. 그들은 내 과거를 의심했다. 정말 연구원이었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잃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죄. 조사관이 물었다. 그 일을 후회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라도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순간 내 어깨의 짐이 조금은 내려갔다. 보호소를 나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경계선이 없는 파란 하늘이 나를 감쌌다. 그제야 알았다. 진짜 자유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지금 나는 한국의 기술 자문 기관에서 일하며 청년들에게 윤리를 가르친다. 지식은 힘이지만 그 힘은 누군가를 지킬 때 빛난다.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밤이 깊어질 때면 나는 여전히 강 건너편 하늘을 본다.
동생아, 보고 있니? 동생 생각에 가슴이 아려오고 나를 마지막으로 도와줬던 은정 씨의 마지막 말이 바람처럼 들려온다. 당신은 이미 자유예요. 그 말은 지금도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 지금 나는 서울의 한 도서관 근처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서지면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낡은 수첩을 펼친다.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기술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 문장을 쓸 때마다 나는 그 강물 위를 건너던 내 모습을 떠올린다. 그때 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가끔은 지하철역을 지나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누군가의 아이가 부모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때마다 생각한다. 내 동생도 저 아이처럼 웃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 보면 눈물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젠 슬픔이 아니다. 그 눈물 속엔 감사가 있다. 내가 그리던 세상은 이런 곳이야, 동생아.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형은 아직 내 꿈을 이어 살고 있다. 우리가 다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공원을 걷고 다 함께 TV를 보고. 그런 평범함이 이곳에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를 남한에서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에 가슴이 사무친다. 어느 날 밤 혼자 강변을 걸었다. 물결 위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내 가족의 얼굴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아, 내가 있었기에 형은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대답이 돌아온다.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그래서 오늘도 나는 청년들에게 말한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특별한 하루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알아주세요. 라고. 당신의 선택, 당신의 웃음, 당신의 하루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연구 주제가 되었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남은 삶으로 이 자유를 증명하겠다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바람이 속삭인다. 이제 그만 울어도 돼. 너는 이미 자유다. 이야기의 끝에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